문법을 공부하든 회화를 공부하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영어를 말을 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글을 읽는 것도 영어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틀을 어떻게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대개의 문법이라든지 영어 회화의 공부가 기존 아주 오래전에 영문법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육하 원칙과 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육하 원칙과 조사. 그러면 지금 이제 셀리나, 엘레나 같은 경우는 육하 원칙과 조사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셀리하고 엘레나 육하 원칙이 뭔지 한번 써보시죠. 또 조사는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죠. 육하 원칙,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잠깐 나고, 또 육하 원칙,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육하 원칙으로 언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조사라고 하는 것은 도울 조자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말이라는 거죠. 이제 그 조사의 쓰임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셀리하고 엘레나,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선 육하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언어는요, 우리 언어는 이 육하가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면을 보시면, 자, 이 육하를 한번 올려볼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때, 말을 할 때 이 말의 순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언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맛있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었다. 그럼 육하라는 논리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하였다, 하다, 동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한글은, 자, 누가, 내가, 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어디서, 식당에서, 지금 육하를 섞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맛있게 스테이크를 어제 먹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글은 동사가 마지막에만 오면 됩니다. 한글은 동사가 마지막에만 오면 되죠. 그러니까 육하는 아무리 순서가 바뀌어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육하가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셀리, 엘레나, 왜 그렇죠? 금방 말했던 조사. 자, 조사라는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조사는 무엇이냐? 누가 할 때 갑니다. 가. 우리는 이거를 주격 조사라고 하고요. 주격 조사는 은는 이 가가 있죠. 무엇을 할 때 목적격 조사 을이 있습니다.
자, 보안 전문가님께서 나는 저녁을 먹었다 한번 영작해 주시죠. 나는 저녁을 먹었다. 보안 전문가님께서 셀리는 나는 공부를 했다. 영작해 보시죠. 엘레나는 나는 택시를 탔다. 영작해 보시죠. 엄마 밥 사줘는 나는 샤워를 했다. 한번 해보시죠. I studied. I ate dinner. 네. 자, 지금 영작을 한 셀리와 보안 전문가님의 문장을 보면 I, 나, 그리고 영어에는 조사가 없습니다. 은는이가 없어요. 엘레나가 올린 I took a taxi. I, 은는이가 없어요. dinner, 저녁을 을을 없습니다. took a taxi, 택시를 탔다? 을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단어만 보면 나 공부했다, 나 먹었다, 저녁, 나 탔다, 택시 이렇게 되죠. 영어는 무조건 첫 번째 사람이 와야 됩니다. 사물이 와도 되지만 주어 누가 와야 됩니다. 육하 원칙의 틀에서. 그 다음에 동작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삼형식이라고 배웠죠. 삼형식.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누가 하였다 무엇을, 나는 먹었다 저녁을, 나는 탔다 택시를. 자,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남아있는 네 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가 남았죠. 이거를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부가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린 누가 하였다 무엇을, 이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부가적인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이게 부가적인 내용은 뭔 말이냐? 옵션이라는 거죠. 부사적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장소, 방법, 시간, 이유입니다. 항상 어떠한 말을 할 때는요, 내가 행위를 했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습관적으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중에 하나는 꼭 붙여야 됩니다. 아니면 장소, 방법, 시간, 이유를 붙일 수 있는 만큼 붙이는 연습을 해야 영어가 길어지고 말을 하는 능력이 늘어나는 거죠. 부사적 내용 어떤 순서대로 오느냐? 일반적으로 써진 대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이걸 장방시 이유라고 합니다. 장방시 이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육하 원칙을 근거로 가져가는데요, 영어는 조사가 없습니다. 은는이가 을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는이가 을을이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말의 내용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동사 앞에 쓴 명사를 주어라고 생각하고 곧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고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을을 붙여서 해석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자, 주된 내용을 바로 기본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하 원칙의 틀에서는 3형식이 되겠고요. 1형식에서 5형식까지의 형식이 주된 내용입니다. 부사적 내용은 바로 장소, 방법, 시간, 이유입니다. 장방시, 이유. 자, 영어의 문장을 생각하고 영어를 말할 때 항상 이 틀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문장을 암기하고 말을 뱉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어떠한 문장을 암기할 때에도 절대 이 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틀을 기억하고 이 틀대로 말을 던지는 것이 영어식 사고거든요. 다만 부사적 내용이 장방시 이유라고 했는데요. 이 부사적 내용이 장방시 이유가 첫 번째 부사적 내용이고요. 부사적 내용은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부사적 그룹은 1. 장방시 이유. 2. 셀리? 엘레나? 써보세요. 두 번째 그룹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주된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장방시 이유만 오나요? 또 뭔가 다른 내용들이 올 수 있거든요. 이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부사적 내용을 3개의 그룹으로 봅니다. 1그룹이 장방시 이유, 두 번째 원인, 결과, 목적, 세 번째 조건, 양보, 부대 상황, 대조, 추이. 뭔가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 틀을 완전히 암기해야 됩니다. 이 틀을 암기하지 않고 영어를 쓰게 되면 그냥 막 잡고 품어야 돼요. 평생 암기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부사적 그룹 1. 장방시 이유. 부사적 그룹 2. 원인, 결과, 목적.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네, 부원장님 옆에서 쳐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되죠. 원인, 결과, 목적. 부사적 그룹 3. 조건, 양보, 대조, 추이, 부대 상황. 자, 뭔가 내용이 거창해지면서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생활영어에서 아주 쉬운 문장으로 다 이 논리를 가지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예문을 하나씩 들다 보면 금방 당연하게 여겨질 테니까요. 개념 1의 6하 원칙.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잠시만요. 네, 올라왔습니다. 네. 부원장님이 세 번째 거 조건, 양보, 부대 상황, 대조, 추이를 올려주셨는데 부원장님 컴퓨터가 버퍼링이 있어서 확인을 하느라고요. 자, 예문을 한번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 나는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영작해 보시죠. 나는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또 하나 더. 나는 일터에 버스로 갑니다.
쓰고 계신가요? 영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작. 구내식당은 Sally? Not bad. 네, 좋네요. 이제 보면요. I ate lunch at cafeteria. 구내식당은 카페테리아고요. 캔틴. 군대 관련된 식당 쪽을 캔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장이나 이런 학교, 캠프 같은 데도 캔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보안 전문가님께서는 아마 회사에서 캔틴이라는 그 외국인들이 캔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듯 싶어요. 그래서 I eat lunch in the cafeteria. I go to work by bus.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은요. I have lunch in the cafeteria. 나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I go to work by car. I go to work by bus. 자, 장소를 넣는 부사적 내용 해봤고요. 방법을 넣는 부사적 내용을 해봤어요. 그럼 시간을 넣는 거 한번 해볼까요? I was cute when I was young. I was very cute when I was young. 이해되시죠? 주된 내용은 I was cute 이 형식.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그러면 이거는 부사절. 이유를 해볼까요? I had a big dinner. I had a big dinner. I had a heavy dinner. Cause I was hungry. 네. 엘레나 셀리도 지금 말한 문장들을 써보시면 장방시 이유가 주된 내용 뒤에 붙는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겠고요. 그럼 아까 제가 두 번 원인, 결과, 목적을 말씀드렸거든요. 원인. 또 하나 써볼까요? I am very happy to see you.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Nice to see you. It's very glad to see you. I am happy. 끊습니다. 비동사의 형용사 이 형식 문장이에요. To see you. 너를 만나니. 너를 만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인입니다. 원인.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정리해드리는 거 꼭 방송 다시 보시면서 부사적 그룹 1 장소 방법 시간 이후, 부사적 그룹 2 원인 결과 목적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사적 그룹 2번 원인. 일반적으로 원인은요 앞에 이 형식 쓰고 뒤에 투부정사 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규칙을 거의 생활 영어에서는 90% 정도 지키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원인 했습니다. 자, 결과 해볼게요. I am late. That I have to hurry. I am late. That I have to hurry. I
get up late that I have to hurry. 자, 지금 말씀드린 문장 I'm late that I have to hurry. I have to hurry up. 이 구조는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에 기본 문형이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나타낼 때는 무조건 that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고로 어떠한 앞에 내용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뭘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무조건 that을 씁니다. 이때 that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목적 얘기해 볼게요. I study very hard to pass the exam. I study very hard to pass the exam. 그러면 I study very hard. 나는 매우 열심히 공부합니다. To pass the exam. 이것도요, I study very hard. 1형식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걸 3형식으로 쓴다. I study English very hard. 3형식으로 써도 돼요.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가 옵니다. 무조건 기본 문형 끝나고 뒤에 to 부정사를, 특히 134형식의 이러한 일반 동사를 쓰는 문장을 썼다.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를 썼다. 그러면 80%가 목적입니다. to 부정사가 오면.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해석할 때 뭐뭐 하기 위해예요. 이 말인 즉슨 내가 뭐 했다 뭐뭐 하기 위해 할 때는 무조건 to를 씁니다. 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부사적 그룹 to, 부사적 그룹, 두 번째 부사적 그룹에서 원인, 결과, 목적을 말씀드렸죠. 원인, 결과, 목적에서 결과하고 목적을 비교하셔야 돼요. 결과는 무조건 that을 써요. 무조건 that을 써야 됩니다. 목적은요, 무조건 to 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 영어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 오늘 지금 20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요, 육하 원칙의 틀에서 얘기를 하는데, 앞에 기본 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육하 원칙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입니다. 누가 하였다 무엇을. 자, 그 다음에 장방시 이유, 그 다음에 원인, 결과, 목적. 오늘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원인, 결과, 목적을 우리가 장방시 이유, 부사적 그룹 첫 번째 장방시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원인, 결과, 목적을 잘 모르시는데요. 특히 결과와 목적을 쓸 때 주의하셔야 돼요. 결과는 무조건 that,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한다, 뒤에 주어 동사. 목적은 무조건 to 부정사. 요것만 기억하셔도 문장을 그 다음에 매끄럽게 이어가는데 전혀 논리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지금 예문이요, 7개거든요. 장방시 이유, 원인, 결과, 목적. 이 7개 예문을 달달달 외우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장들이 이 틀을 가지고 문장이 복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문장이 길어진다 이거죠. 문장이 길어지고 뒤에 뭐가 붙게 되고 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주어동사 목적어, 뭐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주어동사 간목 직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어의 배열, 품사의 배열 잘 기억하시고 뒤에 장방시유, 원인, 결과, 목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사적 그룹의 세 번째 조건, 양보, 대조, 부대상황, 추이, 이런 것들이 말이 사실 어렵지 간단한 거거든요. 부사적 그룹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
장방시유 2. 원인 결과 목적 3. 조건 양보 대조 상황 대조 추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 개념 1, 육하 원칙 그리고 조사를 얘기했습니다. 조사는 은느니가와 을를, 영어에는 은느니가 을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순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단어의 순서는 이제 기본문형 개념 3, 오형식에서 좀 더 진지하게 다룰 것이고, 개념 2, 품사,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다음에 또 이제 날짜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에피소드 14, 14 가야 되는데 뭐 중국 가고 수학여행 가고 지금 뭐 다들 너무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오늘은 짧게 기초영문법 특강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셀리하고 엘레나하고 보안전문가님하고 함께 해왔습니다.